군사회담, 군사적 적대적 행위 금지, 오늘부터 금지라고 약속한 기간 중 일주일이 넘었는데 북한이 왜 계속 안 닫느냐? 궁금증과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다라고 어제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말했군요.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개머리 지역의 포문이 하나 계속 개방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군 당국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측 설명에 의하면 그 갱도 안에 해안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 측에서 왜 문 안 닫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이 그 안에 대포 없다. 내 안에 너 없답니까? 그 안에 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닫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용 실장의 북한 답변 이전에 우리 국방부 관계자가 해안 포문을 닫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논란인 겁니다. 포문이 고장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비 불량이나 고장으로 포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인다. 뭔가 앞선 국방부의 설명과 정작 북한의 답변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문성묵 센터장은요. 포문을 열어도 북한의 의도가 궁금하다. 군 당국은 곧바로 북측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받았어야 한다. 그리고요. 송승종 북한 센터장은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입장을 보였는데요. 적앞에 우리만 무장 해제한 거냐? 기습 공격당하면 누가 책임지냐? 검증도 안 하고 북한 말만 믿고 포가 없다니 북한 대변인이냐? 한 번이냐? 북한에 속고 돈에 울고 엄연한 군사 합의에 예외가 어딨냐? 북한은 애초에 평화협정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격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확실히 저 열려있는 포문 안에 포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차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참 북한 측의 설명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포가 위장 포문이고 그 안에 포가 없으면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건 아닌가요?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것은 실제로 다 철거하고 철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문을 닫아놓고 상호 간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자는 게 남북 간의 군사 합의의 내용인 건데 저와 같은 설명에 대해서 일단 북측의 설명이 있고 그것을 확인이나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고요. 앞서 국방부의 설명은 그런 방식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문을 다 닫았는데 그로부터 한 5일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 북한에서 포문이 계속 닫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검증을 하거나 하는 이 공식적인 절차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호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네티즌 반응도 봤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들어온 연평도의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이런 기억들을 생생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변하는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와 그리고 밑에서 군부가 진행하고 있는 메시지가 서로 상호 간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서해 북방 한계선에 대한 NLL 인정에 관한 부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 NLL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더 신뢰하고 이 군사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합의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보다 전진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좀 항의를 해라 이런 건데 지금 서해 5도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김정은 장관이. 아니 저거 왜 아직도 열어놨지? 저 안에 포가 없대. 포가 없는 건 맞아? 우리 국방부는 뭐 고장났다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남북관계 진전되는 거 보면서 이번에는 혹시나 했을 겁니다.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역시나 북한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쪽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믿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라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번 그 해안 포문이 안 닫힌 거에 대한 해명이
입장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도 못 믿는 상황에 우리 정부 입장도 못 믿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사시는 국민들은 더 불안하겠죠.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도 불안한데 그런데 정부 입장도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는 이제 11월 1일 날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왜 안 닫았냐 했더니 그러냐 우리가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만 북한이 얘기했는데 알아서 우리 합참 공보실에서 뭔가 철제문에 이상이 생기고 작동 이상이 생겼나 봐요 라고 북한이 하지도 않은 말을 보태서 예. 우리 국민들에게 막 해명을 해주고 두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변해주는.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고 이제 어제 정의용 실장이 국회 출석해서 소위 그 안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ENF 없다. 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만 이렇게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검증 결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벌칙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남북 간에 정확한 추가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군사공동위원회라든지 기구가 딱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부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예. 대변할 것이 아니라. 네, 우선 김희정 전 장관님 말씀 일부 맞고요. 일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1일 날 그런 식으로 이제 포문이 9.19 평양선언의 이행과 관련해서 닥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얘기한 거는 추정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국방부의 설명 추정. 네,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6일날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북한에 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그 안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무엇을 거짓말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국방부하고 안보실장이 특별히 뭔가 잘못된 말을 했다거나라고 우리가 지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하고 북은 특수관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제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불안해 보이는 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북한이 특별히 무엇을 어기거나 무엇을 잘못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가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정부에서 일단 안보실장이 정확하게 물어봤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그 안에 포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문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정말 포가 없을 수도 있고 예.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폼은 아마 국내 언론들뿐만 아니라 CNN이나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외신들도 계속 망원 렌즈로 땡겨보고 있을 거예요. 닿나 안 닿나. 그렇죠. 네. 다치거나 안 다치거나 했던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로 요거 다시 추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닫으면 그만이에요. 약속한 대로. 그리고 북한 얘기 나와서 관련해서 어제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세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일종의 시민단체가 모인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치 평양에서 평양 주민들이 흔들었던 그 꽃술과 굉장히 닮아있는 진홍생의 꽃술을 흔드는 자칭 백두칭송위원회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결성 선언문이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역사적 의의를 갖는 방문으로 만들고 분단 적폐 세력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김정은 만세라는 얘기가 저기서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다 좋은데 김병민 박사님, 네. 저기도 적폐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대한민국 관계자들 만난 자리에서 보수 타파에 힘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렇게 나서갖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평양에 갔을 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남북 간의 관계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한번 물의가 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 북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갖고서는 한 해 검거되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5년 동안 126명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맞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것 인지에 대한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와 사정당국이 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태영호공사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범주의 활동까지 방해하게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